오늘은 묵보비보의 밀집도누어를 원작으로 한 중국 드라마 친해족 열애족을 소개해 드릴게요. 밀집도누어는 중국어로 밀질둔여의 라고 읽고 직역하면 꿀이 오징어를 끓이다 라는 의미예요. 의역하면 달달함에 빠진 오징어랄까요. 극중 여자 주인공 퉁년의 닉네임이 꼬마 오징어라서 아마도 사랑에 빠진 퉁년을 비유해서 지은 제목 같아요. 중국 드라마 친해족 열애족은 한마디로 CTF의 신 한상현과 퉁년의 알콩달콩 러브스토리와 꿈을 향해 달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럼 얼른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제목입니다. 친해족 열애족은 중국어로 친아이더 러아이더 라고 읽어요. 사랑하는 열정적인 이라는 의미입니다. 친아이더 사랑하는 이라는 의미는 퉁년과 한상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 같고 러아이더 열정적이라는 것은 CTF 세계 챔피언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더불어 러아이는 드라마 초반 퉁년의 한상현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키워드는 그가 발길을 돌리지 않았더라면 입니다. 한상현이 이끄는 KNK 구단이 CTF 시합에서 졌어요. 그는 수많은 고민들이 스치고 구단 버스에서 내려 편의점에 들릅니다. 편의점에 들른 후 구단 방향으로 걸어가다 다시 발길을 돌려 한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죠. 퉁년은 방황을 맞아 잠시 가족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알바를 하는 중이었어요. 그녀는 한상현을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온갖 전략으로 한상현의 계정을 친구 등록하죠. 만약 그날 한상현이 발길을 돌리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지금처럼 사랑하는 사이가 될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꼬마 오징어와 건입니다. 퉁년은 대학을 조기 졸업하고 컴퓨터공학과 대학원생이에요. 그녀는 인터넷 가수 꼬마 오징어로도 활약 중입니다. 어느 날 광저우에 사인회를 가게 되고 KNK가 경기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녀는 한상현을 만나기 위해 경기장으로 향합니다. 한상현과 게임을 한 적이 있는 그녀는 그의 닉네임을 그런트로 잘못 알고 있어요. 그 때문에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고 한상현과 퉁년이 같이 있는 것을 본 멤버들은 형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설날 한상현과 퉁년은 또다시 마주칩니다. 한상현의 할아버지와 퉁년의 부모님이 아는 사이이기 때문이죠. 한상현의 사촌동생 우바이 때문에 그들은 얼떨결에 가족들 앞에서 가짜 연인이 됩니다. 그러나 퉁년의 제멋대로의 해석으로 인해 헤어지고 말죠. 세 번째 키워드는 내 세계에 온 걸 환영해 퉁년입니다. 한상현과 퉁년은 헤어졌지만 한상현은 차마 말하지 못한 채 할아버지 등살에 못 이겨 그녀를 집에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는 퉁년에게 인터넷에서는 찾을 수 없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하며 이렇게 말하죠. 아직도 헤어지고 싶어? 퉁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헤어지기 싫어요. 퉁년은 이 순간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내 세계에 온 걸 환영해 퉁년. 둘은 싸냐에서 더 친해지지만 퉁년의 엄마는 한상현에게 퉁년을 만나지 말라고 합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퉁년을 멀리하지만 자꾸 커져가는 마음을 어쩔 수 없죠. 베이징 경기에 같이 가고 성현은 퉁년에게 첫 경기 우승으로 받은 반지로 청혼을 합니다. 그러나 당황한 퉁년은 횡설수설하고 청혼은 다음에 다시 하기로 하죠. 아태지역 결승전이 시작하기 전 퉁년은 결혼하자고 말하고 둘은 상해로 돌아와서 혼인신고를 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CTF의 신 솔로팀입니다. 올, 솔로, 샤오미, 건, F도구 이 5명은 10년 전 솔로팀으로 CTF계에 한획을 긋습니다. 그들은 고생하며 솔로팀을 일으켰죠. 한상현은 노르웨이에서 국적까지 바꿔가며 중국팀의 우승을 위해 헌신했고 베이징에서 상해로 근거지를 옮기고 한상현은 아버지가 남긴 돈을 아낌없이 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솔로의 전 여친인 수청이 아이를 데려와요. 솔로는 아이 때문에 팀을 떠나려 하고 팀장이 떠나려 하자 팀원들은 감정이 상합니다. 결국 건은 전국대회 우승날 은퇴한다는 폭탄 선언을 하고 말죠. 5번째 키워드는 화해입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상혜는 솔로와 만나려 하지 않아요. 그러던 중 새엄마 때문에 솔로의 집에 방문하게 되고 옛 숙소에 향수해졌습니다. 한상혜는 이끄는 KNK는 솔로팀이 처음으로 승리했던 베이징 경기장에서 다시 국내 챔피언 경기를 하게 돼요. 솔로와 한상혜는 처음으로 승리했던 베이징에서 서로의 묵었던 앙금을 풀고 화해를 합니다. 사실 한상혜는 솔로가 미웠던 것이 아니라 솔로의 행동에 깊이 배인 상처가 아물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그는 솔로가 법된 옥이 되어주길 바랐죠. 그랬던 그가 팀을 버리니 감당이 되지 않았어요. 사실 그는 외로웠고 겉으로 아닌 척하며 늘 기다렸죠. 그들은 지난 10년이 담긴 진한 돌붙이 미안해를 연발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꿈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퉁냉과 한상인의 사랑 말고 또 하나 관통하는 주제는 꿈이에요. 드라마 40회 중반부에 한상인의 나레이션이 흘러나옵니다. 패배했다고 자신의 꿈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하나. 나는 결심했다. 몇 번이고 실패해도. 나와 같이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과 소중한 것을 지키겠다고. 바로 꿈을 말이다. 10년 전 솔로팀은 CTF에 전무했던 중국에 초석을 깔았고 세계 챔피언을 꿈꾸며 힘든 생활도 견뎌냈어요. 10년 후 KNK 구단 소속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어른들의 냉대에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꿈을 위해 묵묵히 하루하루 나아가요. 그리고 결국 아태 지역 챔피언을 거머쥐었죠. 다음은 마음에 닿은 대사입니다. 마음에 닿은 대사가 많지만 몇 가지만 골라서 편집해봤어요. 또 다른 대사들은 저의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면서 불행한 일이 없으면 행복한 게 뭔지 어떻게 알겠어.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青春可以输，但是没有遗憾呢. 청춘은 패배해도 되지만 아쉬움은 없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심한 관람평입니다. 친해적 열애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쾌하게 볼 수 있는 로맨스 코미디 드라마예요. 단순히 사랑만을 그리지 않고 꿈을 녹여낸 드라마여서 더 좋았죠. 극중 퉁냉과 한상혜는 약 10살 정도 나이차가 나요. 퉁례는 나이가 어리고 한상혜는 연애에 서툴러서 귀여운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간혹 국뽕이 좀 있어요. 나의 꿈은 중국이 세계 1위를 하는 것이라든지 과학기술을 설명하며 중국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들이 대사를 통해 은근히 드러나거든요. 처음 볼 때도 이 부분 때문에 좀 그랬는데 그럼에도 전체적인 내용이 좋아서 극봉쯤은 가볍게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퉁냉과 한상인의 결혼 생활로 친해적 열애적 2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대만 드라마 악작극집은 장난스러운 키스처럼 말이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중화권 콘텐츠 리뷰로 찾아올게요. 시아츠지엠바 다음에 만나요.